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떴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49억 2천만 달러, 한화로 한 6조 7천억 원 정도의 E7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조기 경보기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했다. 미국 정부가. 몇 그러니까 대예요? 몇 대? 총 4대가 도입이 되기로 했는데 이게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라는 게 최근에 전장 환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이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일반인 분들은 물론이고 밀리 매니아 분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당연히 우리 2차 조기 경보 통제기 사업은 보잉이 승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짚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기사의 기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사실은 이 주제를 발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밀떡에서 2번인가 다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관된 기사가 또 떴고 해서 그와 함께 더 나은 이야기, 현재 상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선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안보협력국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승인을 하면 이것이 곧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FMS 방식의 판매다. 보잉의 E7은 FMS 방식으로 입찰을 할 거다라고 대외 얘기했어요. 군사 판매 계약. 예,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대외 군사 판매라고도 하고, 이거를 저는 대외 군사 판매라고 하면은 좀 더 의미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제 나름대로 바꿔보면 유상 군사 원조? 이게 가장 아마 듣기에 편하실 수 있어요. 유상 군사 원조라고 하면 돈을 받고 뭔가를 준다라는 뜻인데 이게 거래 군사 아닌가요? 원조인데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다라는 거죠. 다만 그거의 대상이 미 정부다라는 얘기예요. 미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 보증이 아니라 아예 보잉사에서 사서 네. 다시 뭐 대한민국이 됐든 호주가 됐든 FMS 방식의 상대 국가한테 주는 거죠. 약간 위탁 판매 같은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의 장점은 가격이 픽스가 되니까 그 가격의 비쌈과 쌈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보잉이면 보잉, 또 럭히드 마틴이면 럭히드 마틴 같은 이런 회사하고의 가격 협상이 계속 길게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 가격에 판다 라고 했으면 업체가 그럼 끝이에요. 저희 있잖아요. 사실 이게 배도 고프고 뭐 애들도 뭐 아프고 이래서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런 게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네. 쉽게 정찰가. 그렇죠. 네. 그리고 사회를 봐주시는 이제 정 작가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가격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디도 얘기 않더라고요. 6조 7천억이다라는 얘기만 해요. 대당 1조 5천억 정도. 근데 이게 비싼지 싼지 분석하는 사람도 없고 뭐 하는데 이건 당연히 E7에 비해서는 적절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적정가. 네, 왜냐 기존에는 대외 군사 판매 즉 유상 군사 원조 방식에서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설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다 보면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최신 버전으로 갈아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픽스를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걸 좀 둡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높은데 이번에는 아예 미국에서 지금 일단 2대를 구입하려고 보잉사하고 가격 협상을 벌여서 픽스가 됐어요. 그 가격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예요. 제가 보기엔 그 가격보다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걱정했죠. 이것도 다운그레이드? 좀 미국에서는 다운그레이드 주는 제품은 없는데 거기에 옵션 사항들을 이제 지우는 거죠. 슬슬 지워나가는데 옵션 사항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 공군에서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최신형, 최종 26대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차기 조기경보 통제기인 거죠. 이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E7하고도 좀 차원이 다른 더 디벨롭된 기체예요. 이 기체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은 적절하다. 오히려 조금 낮다. 낮은 이유는 이제부터 제 뇌피셜인데 뭐 옵션 다 똑같다. 근데 왜 낮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4대를 벌써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들이 들어갈 거예요. 또. 아무래도 주력으로 삼는 모기지에다가 시설들이 더 들어가요. 그것까지 가격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존 4대를 네,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 기체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입할 때는 그런 제반 어떤 비용들은 삭제가 돼야 되니까 그거를 실질적인 실물을 보는 데 있어서 깎은 것 같아요. 아, 공항 활주로 필요 없어. 네. 뭐 아니 이런 뭐 거 공항 있나요? 활주로는 아니죠. 공항 활주로 아니고 경납 시설 그렇죠. 뭐 네. 이런 거요. 네. 그런 건 필요 없는데 여기서 좀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예산인 거죠.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 드렸듯 조기경보 통제기에 우리 2차 우리 예산이 얼마? 3조 5천억이에요. 거의 더블이네. 그러니까 이거 4대를 사야 되는데 2대밖에 못 사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 미국이 4대를 팔 수 있어 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2대만 하면 나중에 또 이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거네. 그런 거죠. 필요하면. 그런 아, 거죠. 이게 문제네. 그래서 관건은 보잉하고의 어떤 가격, 이게 참 보잉이 깡패인 게 원래 미국에서 2대를 어느 가격에 지금 도입했냐면 3조 5천억에 도입했어요. 그럼 우리가 4대를 도입하려면 원래 7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6조 7천억이라고 조금 더 다운됐다고 제가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듯 이 정도 가격인데 처음에 보잉이 미국 국방부에다가 제시한 가격이 무려 3조 4천억이에요. 한 대당. 야, 이거는 너무했다. 한 대당. 물론 장사를 하려면 세게 불렀다가 깎아 드릴게.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러니까 요새 네. 보잉이 미쳤어요. 지난번 롱보 아파치 얘기도 드렸을 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잉이 진짜로. 아니 어려우면은 더 노력하고 뭐 이렇게 고객에게 열심히 해줘야지. 어렵다고 고객한테 호구를 만들어 버리면 또 내일이 없는 장사 아니야 이게. 그만큼 제조 회사기 때문에 원가에 있어서의 가격 실패가 된 거죠. 어찌됐든 보잉이 좀 상당히 위기다. 수익 구조를 갖다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역으로 가격만 문제가 되지 유리해진 건 사실인데 보잉이, 다만 우리가 조기경보 통제기에서 보잉의 E7으로 결정된 건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 기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말이 되잖아요.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4대 판매 승인을 미 정부가 승인한 거죠. 국무부가. 정확하게는 보잉아 대한민국에 조기경보기 4대 팔아도 돼 하고 한국 정부에는 니들이 필요하면 4대 사도 돼, 우리가 보증해 줄게 라는 정도네요. 실제 거래는 아직 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브와 그 L3 이 회사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강점들을 홍보하고 있고, 이 3파전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해요. 취재하시는 우리 태 기자님도 계시지만은 주변의 공군들이 원하는 것이 좀 기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뭐 보잉의 E7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저도 이게 굉장히 유리해졌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가격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사브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L3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취재 이야기하셔서 네. 취재를 했습니다. 예.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737 베이스잖아요. 네. E7이 해군에서도 포세이돈이라고 737 베이스 기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3파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3개의 기체들이 레이더나 전자장비의 성능은 그냥 대등소이하다.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게 군수는 어떻게 할 거냐, 유지보수 어떻게 할 거냐가 좀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군하고 민항에서 737 부품 조달 양해 각서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즉 군에서 부품이 모자라면 예전에는 미국한테 사와야 되는데 지금은 대한항공에서 많이 운영을 하니까 대한항공에서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뭐 군에서 줄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가능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지보수 면에서는 737이 훨씬 우세하고, 그런데 다른 작은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에서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737 같은 경우에는 승객만 18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워낙에 좀 큰 기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군 관계자는 아니에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 타이밍상 미국 제품을 한 번쯤 사줄 때가 됐다. 네. 저도 이 얘기 듣고 긴가 민가 하긴 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솔직한 현타가 오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그거를 지렛대로 활용할 하나의 또 여건도 되고, 이게 뭐 6조 7천억이 뉴집 A 이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태 기자님 말씀대로 성능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정말 무자르듯이 본다면 역시 E7이 좀 낫긴 하죠. 왜냐하면 고도가 아무래도 좀 더 높아요. 그럼 좀 더 보는 시각이 넓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집중 모드로 갔을 때 740km를 본다는 거는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쪽
다른 그 경쟁 기종도 지금 타보고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좀 짧은 것 같고. 근데 또 사브나 L3는 그들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조기경보 통제기에 대한 원천 기술을 주겠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저는 굉장히 꽂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조기경보 통제기만큼 전략 무기체계도 없는데 이거 언제까지나 외산으로 도입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링크 16 당연히 달아야 되고 링크 16을 뭐 다른 전략 자산들하고 다 링크해야 돼. 근데 우리 링크 K로 가면 좋잖아요. 네. 예전에 밀떡에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본 적이 있고 그때도 했죠. 네. 성능은 뭐 E7이 가장 나을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한테 원천 기술, 특히 사부가 몸이 달아있는 게 좀 보이거든요. 뭐 생산도 같이 하고 기술도 다 주고 했는데 이 뉴스에서 중요한 지점은 사람들이 그냥 첫 줄만 보고 아 우리 그냥 E7으로 2차 사업도 결정이 됐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반 거래 조건이 갖춰졌지 우리가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한 거는 맞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요 뉴스는 사부와 다른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다른 제안을 또 하겠죠. 우리가 이 여건을 이겨내려면 그렇죠. 네. 역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전빵 또는 트럼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E7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얻는 이득은 커요. 근데 아무튼 이 기사가 확실하게 보잉 쪽에 유리해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결론은 안 났고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번에는 또 다른 쪽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맞는 거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4대 중에 2대. 네. 네. 예산은 분명히 2배를 증액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결정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증액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되니까 그것은 의사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돌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2차 사업을 2번에 나눠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지금 2대 살 수 있잖아요. 이걸로 2대를 사고 그다음에 조건이 더 좋은 업체한테 한 2-3대 더 이렇게 사서 또 2개 기종을 나누지만 원천 기술 한번 얻어보는 거는 어떨까요? 그럼 저는 그건 반대예요. 상당히 복잡해지고 네. 2대 운영에 대한 유지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무기체계 플랫폼을 한번 들여왔을 때 적어도 30년? 한 세대는 네. 어느 정도 더 운영한다면 40년은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대만 찔끔 들여와서 우리 뭐 군사 기술 어차피 그 제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갈 겁니다. 얘네들이 안 주더라도 결국에서는 갈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희망을 우영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우영우와 그를 기반으로 하는 컨셉의 대형 제트기, 중형 제트기를 개발한다면 그걸 베이스로 뭐 조기경보 통제기 뭐 미래에는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참고로 여기서 우영우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돌고래 모양이 이제 범고래 수송기입니다. 네. 네. 우리 밀떡을 계속 본 분들은 이제 알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태 기자님한테도 같은 질문 해볼게요. 이게 얘기한 대로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3조면 제가 평생 만져볼 일도 없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특히 조기경보 사업은 그러면 뭐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그 승인이 됐던 이 E7을 사는 게 우리의 국익에 맞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해서 사부나 L7을 방향으로 틀어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현명히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E7이 조금 더 나은 결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걸로 그쪽으로 확 가면 안 되죠. 밀당을 해야죠. 언제나 결정은 바뀔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은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다. 특히 사부 관계자 꼭 들어보세요. 네. 그럼 박 의원님께서는 아직까지 어떤 기종이 좀 더 괜찮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부는 조금 뭐랄까 우리나라의 완성체 플랫폼을 아직까지 우리가 들여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검증이 조금 덜 됐다. 사부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L3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기술은 L3 쪽,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이스라엘사가 갖고 있죠. 이스라엘 기술을 도입했으면 좋은 게 그게 L밴드 A사 레이더하고 S밴드 A사 레이더가 둘 다 있는 360도를 전방향 커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E7보다도 낫다. 그리고 집중 모드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740km를 본다고 했을 때 뭐 주변국을 감시하려고는 하겠지만은 당장 앞선 게 이제 북한의 어떤 문제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L3사가 제시하는 봄바르디어의 6500 그 기종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다. 뭐 사부도 좋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살짝
저의 그냥 희망 섞인 의견을 드리면 이번엔 L3사에 손을 들어줬으면 하는데 역시 계속 범벅되는 얘기입니다만 보잉이 가져가도 뭐 우리는 박수고 우리의 이득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돼버렸어요.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역시 무기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와 얼마나 연관이 돼 있는지를 또 한번 깨달은 시간이고요. 저는 참고로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양쪽이 하나씩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4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가 우영우 얘기하셨잖아요. 다음 세대까지 외산 조기 경보기를 보고 싶진 않아요.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직접 만든 조기 경보기를 최소한 우리 하늘엔 띄워야 돼. 이게 너무 비싸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세금이 국방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히 보잉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결정. 다음 세대에 10년, 20년쯤 후면 국산 중형 수송기가 어쨌든 나올 텐데 여기에 우리가 레이더 시스템을 실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결정이 이번 결정과 저는 좀 연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네. 갑자기 생각하는 게 네. 다음 세대 정도 되면은 무인 조기 경보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네. 그죠. 지금 미국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근데 제 생각에 무인 조기 경보기를 띄우는 유인 조기 경보기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쨌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현명한 결정,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E7 조기 경보기 도입 사업에 관한 얘기 그리고 2차 사업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뉴스가 있다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